2022년 현대시 5호로 어드밴티지 박달의 시인의 우엉차는 우는 사람에게 좋다. 이 시 한번 보게요. 여름에 나는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나는 23살 여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 시 읽어보신 소감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썼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으로 시작해서 그 한때 젊었을 때 여름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냥 보기에는 이게 이미지를 가지고서 표현이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연결이 안 되더라고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저는 이제 어떤 게 떠올랐냐면은 해가 연못 호수 같은데 에서 이렇게 붉게 노을이 지면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루가 24시간인데 23시 같으면은 그 떨어지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떨어지기 직전. 그러니까 해도 만약에 24시가 있다면은 그 오후의 연못의 입장에서는 23시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해가 떨어지기 직전. 그래서 마지막을 정열을 태우고 자기 존재를 태우고서 장렬하게 어둠으로 들어가는 죽는 그런 이미지고, 해가 이렇게 연못에 떨어지면서 이렇게 붉게 거무튀튀하게 갈색으로 우러나는 그 우엉차 같은 그런 느낌으로 썼을까. 갈색 우엉차는 아니고 불구스름한 우엉차. 불구스름한 우엉차. 저는 이제 우엉차는 갈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불구스름한 우엉차로 계속, 이게 뿌리여가지고 그 땅 밑에 있잖아요, 우엉이. 그래서 계속 우리고 있구나. 땅으로 들어간 해가 죽어서 그 물과 함께 섞이면서 우엉차 같은 느낌으로 해서, 해가 죽었으니까 하얀 새이고, 이제 죽은 생명을 의미할 수 있잖아요. 하얀 새가 날아가 버리니까 나한테서. 그런 해가 진 것을 가지고 애도 운다고 하니까 약간 그 상심의 표현. 근데 또 처음 하는 일을 아주 잘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첫 느낌으로 처음 경험하는 그날에 여러 번 있었지만은 그 어느 한순간에 나한테 그게 살아서 움직이면서 나한테 어떤 느낌으로 왔을 때 현시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순간이 영원처럼 계속되는 그 느낌으로 쓰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제목을 왜 우엉차는 우는 사람에게 좋다고 했을까요? 해가 지면서 네. 불구스름하게 그 약간 그 붉은 물감을 갖다 물 위에 떨어뜨리듯이 우엉차를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은 그게 불구스름하게 네. 물 위가 물 들어가듯이 빠져드는 느낌. 예. 그래서 황혼역이 이렇게 쫙 우엉차 우러나듯이 네. 그 밑으로 점점 들어가면서 쫙 우러나고 네. 그리고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네. 해가 딱 가라앉잖아요. 네. 그래도 그거 무드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야. 점점 가라앉으면서 붉은기가 없어져 가면서 그 어둠으로 이제 가듯이 이런 부분을 묘사하기 위해서 우엉차라고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제목을. 그리고 온다, 우엉 예. 이렇게 동그라미 발음으로 돼서 이렇게 약간 입안이 모아지는 속 울음이 모아지면서 우러나고 삼켜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말의 느낌, 발음상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 나는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 말은 그 남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남자라는 것은 그러면 이것은 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다른 여자고 해는 남자. 그래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활기차고 자기의 그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나이. 그 시기에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나는 23살 여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23살 여름이란 것은 그 과거를 지금 회상하듯이 지금 썼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해는 이미 지고, 네. 자기의 그 젊음도 지고 난 뒤에 일을 지금 23살 여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때 나는 그 남자를 만났다. 그때. 그 23살 때. 그러니까 황혼역에. 그런데 이 황혼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그 늙어서 황혼이 아니고 젊음이 한참 활발하게 피었을 때의 마지막 지는 여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황혼역의 그 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젊음이 아직 발산되고 안으로 감춰져요. 23살이 지고 난더라도 그 다음날 24살도 괜찮고 25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게 23살, 23살이라는 건 23시 그날이 간 거. 그 시기만 기억을 한다. 그 시기에 대해서 말을 해본다. 이런 말이 되죠. 마지막 24시 0시가 초기화되기 전에 마지막 때, 마지막 젊음에 대해서. 그때가 나의 젊음의 기점이었던 것 같다. 아니면 그때가 가장 어리숙하고 아직 뭘 몰랐을 때인 것 같다. 처음 하는 그래서 이때부터서 내가 새로운 강조하기 위해서 23살이라는 기점을 이렇게 두고 23시 같이 이렇게 하루의 여름이 지는 거. 그것을 23이라고 이렇게 23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책을 읽지 않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자의 무릎에는 책이 놓여 있고 남자는 책이 놓여 있는 무릎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에 남자는 붉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오후의 연못, 오후의 연못의 남자. 커다란 종이 있었고 그 종은 오랫동안 울리지 않았지만 조금의 푸른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오후의 연못, 오후의 연못의 남자. 여기서 책을 가지고 있는 남자, 책을 읽지 않는 남자, 남자의 무릎에 책이 놓여 있고 남자는 책이 놓여 있는 무릎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계속 책이 나오잖아요. 책이. 해가 있으니까 빛을 이렇게 다 보여주잖아요. 책을 펼쳐놓은 것 같이 연못도 펼쳐져 있고 나무도 쫙 하나의 책이 될 수 있고 세상 만물이 해 아래 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거예요. 그거. 예.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있는 남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 비춰져 갖고 있는 모든 사물은 책인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읽혀져 갖고 있는 사물에 규정돼 갖고 있는 것 같이 하늘에 해가 볼 때는 모든 사물은 자기가 읽고 있는 책인 거야. 빛이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다. 그렇잖아요. 그 책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해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눈이 바로 해라고 본다면은 책 속에서 모든 사물을 갖다가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해가 사물을 읽고 있는 것이야. 이 책이라는 것은. 그래서 책을 가지고 있는 남자. 남자는 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눈으로 보고 있는 거야. 해라는 눈으로 그 책을 읽고 있는 거야. 사물을 읽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책을 읽지 않는 그러나 이 사람은, 이 남자는 자기가 의식적으로 우리같이 이렇게 책을 읽어야겠다고 하고 읽지는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보이는 거야. 사물을 그대로 스캔하듯이 그냥 스스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읽히면서 지나가는 것이지 어떤 사고에 의해서 나를 끌고 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은 책을 읽지 않는 남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남자의 무릎에는 책이 놓여 있고 무릎. 그러니까 지구가 자기 무릎 같은 거야. 수평선, 지평선과 수평선이 맞닿은 그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연못, 산과 연못, 호수가 맞닿은 느낌. 예. 그래서 남자의 무릎에 책이 놓여 있다는 것은 남자는 저 공중에 있고 자기 밑에다 이 책을 읽고 있는 거야. 이 모습이. 해가 지나가면서 그 지구를 이렇게 쫙 훑고 가는 것이. 그러면서 책이 놓여 있고 남자는 책이 놓여 있는 무릎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슬슬 스캔을 하면서 한 장 한 장 읽고 가듯이 그 일본에서 해가 떠가지고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읽고 가듯이 남자는 무릎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거야. 그 무릎을 자기가. 예,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네. 어느 오후에 연못에서 남자는 붉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어졌다는 뜻 아니에요? 네. 이것은. 그 연못에가 붉은 옷을 입고, 연못이 붉은 옷을 입고 있어. 해가 뉘어내다니까 이제 붉게 그 연못이 이제 물드는 거야. 붉은 옷을 입은 것 같이. 남자의 이름은 오후의 연못이고, 오후의 연못의 남자가 되고, 연못이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연못이 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커다란 종이 있었고 그 종은 오랫동안 울리지 않았지만 조종이라고 해요. 이게 딱 사람이 죽는다든지 어떤 것이 딱 떨어지고 죽음으로 간 것을 조종이라고 그래.
네. 그러니까 조종이란 것은 마지막 땡그랑 그 심청전에 보면은 곽씨 부인 나가 상해 네. 나가는 대목에서 땡그랑 하고 그 마지막 조종을 울리면서 가거든요. 네. 예. 그거 같이 이 해가 떨어지는 마지막 순간 네. 그것이 종은 있었는데 종은 울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누가 종을 안 알려줘도 그거 똑 떨어진 게 종을 울리는 거야. 이게 네. 상황이. 그러면 푸른빛을 띠죠. 그러면은 조금의 푸른빛을 띠고 있고 다시 연못은 어둑어둑 푸른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 거야. 네. 그때 붉은 옷에서 푸른 옷으로 스스로 갈아입고 있는 거예요. 네. 남자의 이름은 오후의 연못이고 오후의 연못의 남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연못 속에 가라앉았잖아 이 남자가. 네. 해가. 그랬다가 다시 연못 속에 가라앉은 품고 있는 연못. 네. 그래서 연못의 남자가 되는 것이에요. 네. 왜? 땅 속으로 들어갔지만은 연못은 한 번 품은 남자가 되니까 연애를 한 남자가 되니까 못은 여자가 되고 하늘의 태양은 남자가 돼서 서로가 교합을 하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땅 위에서 네.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남자의 이름은 오후의 연못이 되고 오후의 연못의 남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남자는 벌을 먹을 줄 알았습니다. 남자는 부은 햇바닥을 내밀며 나를 사랑해달라고 계속 사랑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그 연애를 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남자는 벌을 먹을 줄 알았습니다. 사랑을 할 줄 알았습니다. 벌, 허니문. 사랑을 할 줄 알았습니다. 남자는 부은 햇바닥을 내밀며, 부은 햇바닥이라는 건 왜 부은 햇바닥이냐? 노을이 물에 이렇게 지면서 붉게 또 그게 혓바닥같이 맞아요. 붉게 타오르니까 주변이. 예. 터같이 네. 옆에가 붉게 해가 쭉 늘어지듯이 바다나 호수에가 가라앉기 전에 불구스름이 같이 붙잖아요. 네. 해가 다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네. 그래 부은 혀의 남자가 혀를 연못하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나는 사랑해달라고 계속 사랑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벌을 먹지 말라고 말했지만 남자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라앉잖아. 그 호수 속으로요. 네. 벌을 먹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남자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사랑을 갈구하며 벌을 먹는 존재이기에 부은 혀로 내 손등을 핥아줘서 손등은 어디가 되겠어? 연못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핥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그 해가 지면서 연못하고 사랑을 하는 거야. 이 둘이가 교합을 하면서요. 부은 남자를 안고 뛰었습니다. 어디로? 물길 위에서 뛴 거죠. 이게 서로 사랑을 하면서. 부은 혀의 남자, 혀를 입안에 넣지 못하는 남자. 넣을 수가 없지. 다시 이렇게 쏙 거꾸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 계속 그 혀는 빠져 들어가야지. 네. 그 연못 속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남자, 얼마나 뛰었을까요? 얼마나 뛰었을까요? 내 품에는 남자가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뛰어서 여기장 왔냐? 해질 노을역까지 얼마나 뛰어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래서 그 남자는 얼마나 뛰었을까요? 이 하루 종일. 내 품에 남자가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내 품에 사실은 없어. 왜? 그림자처럼만 온 거야. 해는 저 서산으로 넘어갔지만 자기 그 연못 안에는 그림자처럼만 있는 남자잖아요. 빛만 비치고 붉은 빛만 비쳤다가 지나가는 그 사랑도 하지도 못하고 사랑한 채 하고만 지나가 버리는 그런 그 노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내 품에는 남자가 없었어. 실제 남자는 없어. 그림자만 지나간 거야. 이 황혼이. 낯익은 하얀 새가 신발 위에 앉았습니다. 하얀 새. 신발. 떠나간 영혼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떠나간 영혼도 되고 낯익은 하얀 새가 신발 위에 앉았고 그 하얀 새의 날개 쪽지를 잡으며 나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잖아요. 낯익은 하얀 새가 신발 위에 앉았다는 것은 그 영혼만 남았다는 거예요. 네. 그 영혼만 남아가지고 그 신발 위에 앉았습니다. 신발 위라는 것은 떠나가 불고 신발만 남은 거야. 자살한 것 같이. 네.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살했던 거잖아요. 이 지금 그 해가. 네. 그 남자가 자살을 하고 지금 빠져서 물속에 빠져 죽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한 척만 하고. 그리고 빠져서 죽으니까 그 낯익은 하얀 새, 낯익은 영혼 하나 위에는 신발 위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 신발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야. 그 위에는. 남아있는 것 같은 거지요.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얀 새의 날개 쪽지를 잡으며
나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너를 붙잡지 못해서, 너를 이렇게 보내서, 내가 살아가면서 너한테 하루 종일을 이런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너한테 더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베풀어 줘야 될 건데, 네가 마지막한테 나한테까지 다 이것을 넘겨주고 너는 스스로 죽고 나는 밤을 고독하게 지내야 되고,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 이 안에서 죽으라고 일만 한 그 남편,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퇴직하면서 바로 그냥 안 걸려서 죽는다든지, 가장으로서 그 같이 즐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은 사람에 대한 어떤 정서가 묻어나가고 있잖아요. 인간으로 따진다면은. 그러니까 애도의 정서인데 날개쭉지를 잡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보내지 않고 뭐를 탁 부러뜨려가지고 마치 햇살을 부러뜨려서 내가 일부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신체의 일부를 내가 계속 사진이나 또 영정 사진이나 그것을 없애지 않고 계속 두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또 느낌도 들어요. 아, 그거예요. 애도하는 방식. 애도하는 방식으로서 날개 쭉지 같으면 날아가 보면 안 되잖아. 네. 다 보내볼만 안 되잖아. 네. 그 쭉지 한쪽을 내가 그 기억으로서 간직하고 네. 그 사람을 애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것은. 그래서 하얀색 날개 쭉지니까 이것은 자기가 영원히 간직해야 될 자기 기억의 한쪽 부분이야. 그것이. 그래서 나는 처음 하는 일을 아주 잘 하니까요. 처음 하는 일을 아주 잘하는데 그 처음 하는 일은 뭐냐? 우엉차 우리는 일이야. 우엉차 우리는 애도하는. 예. 계속 울면서. 그래서 네. 그게 우는 사람한테 좋다는 것이 네. 이 슬픔을 우엉차와 해와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느낌이 어떤 느낌도 드냐면은 내가 젊었을 때 한때 태양처럼 그렇게 빛나게 봤던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가 아니더라도 어떤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이 져버렸을 때 슬퍼하는 느낌 같기도 해요. 예. 왜냐하면 해라는 거는 많은 사람에게 공평하게 비추죠. 나한테만 그게 따뜻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모두가 다 우러르거나 우러를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 시는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 정도로 네. 하고 마치도록 하죠. 네. 예. 아니 잠깐만 이것만 더요. 이게 지금 연못이 가이아이고 모성이고 데메테르 신화에서 나오는 농작을 해주잖아요. 키워지는 모성의 이미지가 그냥 연못이 아니고 돼지이면서 가이아이면서 또 키워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수용해주고 모성이 그렇잖아요. 키워주잖아요. 모든 사랑과 자애로. 그러면서 이게 애도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성의 여성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는요, 그 원초적인 원형으로 본다면은 예. 하늘과 땅의 교합이거든요. 예. 아침에 해가 뜨면서부터서 하늘의 태양과 그 햇빛과 사물과의 교감을 하면서 그 교감에 의해서 사물은 크잖아요. 그 햇빛은 밑에다 비춰주면서 같이 노래를 하면서 하루 종일 책장을 넘기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다음 마지막 판에 와서 황혼욕회 와서는 둘이가 합쳐지잖아요. 그 황홀한 그 황혼을 같이 맞이하면서 둘이가 태양은 연못으로 떨어지고 대지는 그 위로 올라간 것 같이 해갖고 서로가 이렇게 교합을 해갖고 싹 바뀐단 말이에요. 네. 밤으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게 같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도 죽음으로 가고 태양도 죽음으로 가는 거야. 암흑으로 가는 거야. 혼돈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혼돈이 그 다음날 다시 또 그 음과 양이 갈리면서 네. 이 떨어져 나가면서 서로가 교감을 하다가 마지막 판에 합쳐지는 거. 그러면서 같이 죽음을 맞이하는 거. 이런 것이 이 안에 원형으로서 들어앉아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산을 한다는 것은 그 성교에 의해서만 가능하잖아요. 대지와 자연도 똑같은 방향으로서 이걸 교합을 하고 사는 거야. 이 시를 보면은.
그것을 이 원초적인 형태로서 드러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서가 해가 마지막까지 자기를 다 불살르고 혀까지 다 부어서 자기를 장렬하게 불태워서 전사시키듯이 그런 이미지잖아요. 예. 그래서 해도 해답고 그 다음에 오후의 연못, 이 대지, 가이아, 데메테르 신도 그 모성이 충분하고 충분한 남자와 여성의 만남같이 죽음같이 그거를 애도하는 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깊이가 있고 신화적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 황혼역이 황혼이 가장 아름답고 네. 그 아름다움이 죽음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네. 예, 그것이 이 안에 그 같이 들어앉아 있어요. 네. 너무 길게 하면은 예. 독자분들 상상력도 깨져버리니까 이거 더 하면 안 된다니까 이제. 그렇죠. 예. 못하고요. 예. 예.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 예.